2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의한 제3차 혁명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IT 접목으로 이 에너넷 시대, 에너지와 인터넷이 결합된 에너넷 시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세계적인 솔라 전문가 알렉스 라이트만을 모시고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의 전망, 그리고 그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첨단 자립마을인 썬빌리지의 필요성, 그리고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대담은 창조경제의 전도사로 불려온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과 세계적인 기업이죠. 에버블레이즈 알렉스 라이트만 대표를 모시고 태양에너지와 분산 전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에너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일 서울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2015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와 그린 빅뱅을 주제로 2020 신기후 체제를 향한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태양광 기업 에버블레이즈 알렉스 라이트만 대표님도 역시 이번 제2차 기후 에너지 컨퍼런스 참석자 방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솔라 전문가로 바라보는 글로벌 에너지 변화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The global energy trends are, we could say there are five. The first one is more and more solar. The second one is more and more energy storage. The third one is more and more electric cars. And the fourth one is smart grid. And the fifth one is to have less and less emphasis and money and wealth, power, profits from fossil fuels, coal, oil, natural gas. Those are the big trends. 세상을 바꿀 에너지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라이트만 대표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하진 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에너지 혁명의 골든타임을 외면하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라이트만 대표의 에너지 혁명이 온다고 한 말씀에 어떻게 전하진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우리 알렉스 라이트만 대표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테슬라의 그 머스크 회장이 7kW짜리 작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3,000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그걸 하나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안 받고 아침에 쓰는 전기, 저녁에 쓰는 전기를 낮에 태양광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8억 불어치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이제 에너지를 가정에서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시그널을 머스크가 전 세계에다가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만약에 경제성을 확보하는 순간에는 대형 발전소는 굉장히 짓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것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산이 마치 퍼스널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확산처럼 대규모로 빠르게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이런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 알렉스가 예측하는 대로 2030년 정도 되면 저변에서 작은 에너지로부터 확산이 돼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던 이런 시스템은 붕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하진 의원님은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되고 이 트렌드는 2차 산업혁명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맞게 우리 산업이 재편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팔로워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변화에 우리가 리딩을 해서 이 변화를 빨리 가서 표준화를 하고 이걸 선도했을 때 우리는 다음 100년에 선진국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골든 타임이고요. 이 골든 타임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0년을 선진국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퇴보하느냐 이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라이트만 대표는 전 세계적인 솔라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제가 놀랐었던 게 태양 에너지가 현재 화력 에너지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Solar will take over from current fossil fuels. The answer is yes, directly and indirectly. So it's directly for coal and for natural gas, and it's indirectly for oil. So let me go through each of those. In the United States, just 4 years ago, we got more than half of our electricity from coal. And California has been installing a lot of solar. So California installs about as much solar as the rest of the United States put together. We now get less than 1% of our electricity in California from coal. So the more solar goes in, the more coal is gotten rid of. And the second thing is the more solar we put in, the less we use natural gas. Solar is increasing around the world from 36 to 41%. In the year 2014, solar grew by 41%. If you take something and you take 72 and you divide by that number, that's how long it takes to double. So if something is growing by 36% a year, it is doubling every 2 years. In 2014, solar was 1% of all of the electricity. In 2016, it will be 2%. In 2018, it will be 4%. In 2020, it will be 16%. In 2022, and so on. So in 2024, if we take these numbers out, we have 32% of all the world's electricity from solar, and then boom, coal is dead. Coal is done from 2024. In 2026, we get 64% from solar. Boom, natural gas is done. 네, 라이트만 대표는 특히 태양광 에너지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인해 신에너지 산업이 가까운 미래에 뉴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뭐 2024년에 32%가 태양광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전하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하고 좀 맞나요? 이것은 그 태양 에너지가 갖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전 세계 어디서나 내려 쬐고 있고 그 양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것은 대형 발전소로부터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공급을 받았는데 태양광은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대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의 특징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작게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대형 컴퓨터에서 컴퓨팅을 하던 더미 터미널과 이렇게 연결해서 컴퓨팅을 하던 시기에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면서 혼자 스스로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별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슈퍼컴퓨터 같은 스마트폰을 지금 우리가 다 일일이 갖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에너지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작은 것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트만 대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가고 있는 어떤 산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법 체계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쫓아가고 있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태양광 에너지 산업 변화에 맞춰서 이 신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Paraguay is getting 1,000% of their electricity from renewables. And you have Iceland getting 100% of its electricity from hydropower and geothermal. You have 70% of the nomads in Mongolia have solar panels. Do you know the amount of electricity that Koreans get from solar? 0.3%. So Koreans are way behind people in South America. They're way behind primitive islands. Korea is embarrassing in terms of its growth and adoption of solar, and solar is the future. It's as if everybody in Korea is still using dial-up to get on the internet, and you're not using fiber, and you've never heard of 2G or 3G or 4G, that you're way back in 1G. That's where Korea is about energy. Koreans need to take
the intelligence, the massive intelligence and the math skills and engineering and business skills applied to having the world's fastest internet and the world's lowest latency internet to applying it to make the energy internet. That's my advice. 네, 우리나라는 미래 어젠다 발굴과 그 실현에 지난 4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일명 전화진법이죠. 정부와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의 피해를 줄이고 또 전력산업과 연계된 민간의 첨단 ICT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전력 신기술 개발에 길이 열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하진 의원님은 좀 어떻게 4월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전기사법 개정안은 이제 수요관리 사업자를 발전 사업자로 인정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발전 사업자, 그러니까 수요관리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전기를 줄이면 그 줄이는 것이 결국 발전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줄였을 때 한전이 돈을 주는 건데 이것이 지금 2020년까지는 약 3,500메가와트까지 감축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약 원자력 발전소 2개 정도는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 그 버퍼를 갖게 됐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까 우리 알렉스 라이트만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분야 또 새로운 그 방법에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입법 발의한 지능형 전력망법에 의하면 거점지구라는 어떤 지구 내에서 시범적으로 발전한 사람이 그 발전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이런 법안이었는데 이걸 지금 산업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2016년부터 이렇게 이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2020년부터 이게 준비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늦었다. 지금 알렉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IT 분야에서는 5G인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금 뭐 1G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시범적인 사업 이것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남들 사례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가는 이런 창조 경제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사업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런 법의 안정적인 제정과 그리고 시범적인 사업 그리고 저는 추가되어야 될 게 안정적인 어떤 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물론이죠. 근데 기술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가능성이 열리면 언제든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저는 항상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에 빨리라는 게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에너지와 인터넷이 결합되어 있는 에너넷 시대에는 고도로 문명화된 첨단 자립마을인 썬빌리지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이 대안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살펴보니까 썬빌리지는 전하진 의원님이 최초로 제안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썬빌리지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뿐만 아니고 물과 식량을 함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자. 그다음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원격 교육이나 원격 의료, 또 3D 프린터가 있으니까 원격 제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문명의 퍼스널 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 에너지뿐만 아니고 우리 문명의 전체를 그렇게 포터블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문명을 지금 아직까지 문명화되지 않았던 제3세계에 아주 쉽게 이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어디서나 뭐 섬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사막지대도 좋고요. 어디서나 이 문명을 그냥 갖다 놓으면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는 전기를 받고 또 그 문명화된 여러 가지 그 첨단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또 북한 같은 데도 지금 전기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마을 단위로 썬빌리지를 갖다 놓게 되면은 그러면 아주 순식간에 또 손쉽게 문명을 전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명은 바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문명과 달리 신재생과 ESS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문명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썬빌리지를 좀 더 표준화하고 좀 더 리딩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썬빌리지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도 증가시키고 화석 에너지 고갈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통일의 대안으로도 네,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일단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장치를 비롯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 캠페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뿐만 아니고 물 쪽도 있고 식량 쪽도 있고 또 원격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 또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야만이 이런 작은 문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그 12월 8일 날 국회에서 그런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같이 공부하고 포럼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와 또 개인도 있으십니다만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실증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그 실증 단지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표준들이 기존의 표준을 좀 벗어나는 표준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준들을 마음껏 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법 제정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썬빌리지와 유사한 그런 어떤 에너지 자립 형태의 마을이 존재하나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요? I think sun villag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not only something that you can do here in Korea for people who have similar values and care about Korea, care about the world, but also it's a model that then Korea can go and build in other countries. So one of the great successes of Korean industry is Korean construction in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and you're building these nuclear reactors in Abu Dhabi. Well, if you make a sun village and you perfect it here in Korea, then you can go and sell thousands, tens of thousands, millions of them all over the world because everybody needs them. We have been working on this in the United States with places like New Alchemy Institute out on Cape Cod and other places where the goal is energy self-sufficiency. This is extremely important to 70% of Americans. 70% of Americans want more solar and want to get all their energy from solar if they can. And we have examples of big sun villages in California. So for instance, the city of Lancaster, California, you must build solar if you have a house. You cannot build a house without solar. And to get the permit, it only costs $60 and it takes 15 minutes and everyone must have it. So that is the future of the world, to make sun villages where every house must have solar and it is energy self-sufficient. And that means, let's say that there is a disaster and the electricity goes off and the grid goes down, you have whole cities, whole villages where the people are unaffected. 네, 아마 썬빌리지 하면은 그 아직까지 상상 속의 마을로 네, 생각하고 네. 계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 태양 에너지로 100% 자립해서 생활한다. 네. 실제 그 썬빌리지에서 주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활이 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도시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어떻게 보면 짐을 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지금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리빙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썬빌리지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태양으로 얻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겠죠. 물도 그 안에서 리사이클링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겁니다. 또 그 안에 있는 텃밭 등을 이용해서 또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먹는다면 상당히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자립은 아니지만 그런 기초 하에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의 공부라든가 문화생활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격 의료가 가능해진다면 웬만한 예방, 또 진단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또 3D 프린터가 들어오게 되면 웬만한 또 부품 같은 걸 조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썬빌리지라는 것은 지역하고는 좀 무관되게 이것이 설치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리빙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도시 생활에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하는 예술가라든가 또는 연구하는 분들 또는 학교 이런 데들은 충분히 이 썬빌리지라는 가능성 그런 마을에서 충분히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제3세계 아까 우리 알렉스가 지적한 것처럼 또 특히 북한 같은 데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그냥 태양광으로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와 모든 문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토탈로 갖다 주게 되면 아주 빠르게 문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빌리지를 아주 빠르게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산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썬빌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씩 네.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전하진 의원님 네. 부탁드릴게요. 그 에너지 혁명은 단순하게 에너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석탄 발전이 줄어들면 석탄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또 탄소가 줄어듭니다. 또 석탄 발전에 의해서 필요했던 송전, 배전 시설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과 ESS를 사용한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절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썬빌리지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작은 문명을 만든다 그러면 이 작은 문명은 정말 힘 안 들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는 에너지를 줄이겠다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고 있고 산업부는 석탄 발전소 떼고 있고 환경부는 절약하고 있고 이게 절약과 떼는 것이 막 두 개가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줄이자. 그리고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주자.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서 이쪽을 밀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100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또 기업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같이 뛰어야 될 지금 시기다. 아주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라이트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orea has several industries that it should be putting money and time into. The first one is that it should be putting money into new materials for energy. Perovskites materials is very important, and there are a lot of new applications of perovskites. The second thing is new materials for basically for dealing with electricity and superconducting. Like it's possible using superconductors to transmit electricity across long distances without the same kind of loss. And I think that Korea should also invest in tidal and waveform because you have such a big, long coastline. Another thing that you should do is to avoid tricks or appearances of progress that are just to try to distract people. And you have a big emphasis on Jeju Island, Jeju Province in the south of Korea. So you have 600,000 people, about 1% of the population of Korea, 1% of the area. And Korea's big plan for a green Big Bang is a really, really tiny green Big Bang. And that is to make Jeju Island 100% renewable by 2030. They should make the goal of making all of Korea 100% renewable electricity by 2030. In fact, not just electricity, but everything. Every car from the year 2024 manufactured in Korea should be electric with Korean-made batteries. And all of your foreign aid should all be in just giving people solar and batteries for their schools and other places. And finally, Korea must use its diplomatic giant status to go and to protect forests. So I was shocked on Friday to be at the Seoul conference on climate and energy and see the former president of Indonesia there when Indonesia has passed China, which burns 8 billion tons of coal a year. Indonesia is now the world's biggest polluter because Indonesia is burning all of the forests. And you know why? It's because of Europe and America wanting biofuels. So we say, oh, you can't use these fossil fuels, you must use biofuels. So the Indonesians say, good, let's burn the forest, let's plant palm oil, and then export that. So we have a whole world that is filled with
dumb things that are destroying the forest, destroying the nature, destroying our air because we're trying to be green in a dumb way. So what I propose is that Korea put its money into what I call ever smarter energy. The energy itself gets smarter, just like computer networks get smarter. And you don't do anything that will cut down trees, that will burn the nature, or that will use biofuels. And you have to get away from the addiction to nuclear power because the transmission costs for nuclear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re greater now than the cost of solar in many places. So nuclear is dead and you need to be like the Germans and be mature and to get away from it. I know that the Chinese are very, very addicted to nuclear, but your advantage, this is where you beat the Chinese economically and the Japanese, is that you go for solar and batteries and electric cars and smart grid faster than anybody else. That's my advice. 네, 현재 세계는 파리 기후변화 총회를 기점으로 펼쳐질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시장이 5년 후에는 1조 달러, 15년 후에는 5조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는 선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에너지 산업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